우리가 변수 상자, 그 다음에 변수 상자의 크기인 자료형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거를 myAdd라고 하는 화면이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화면의 기능은 계산기가 되겠네요. 그죠? 숫자 두 개를 더해서 버튼을 누르면 그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값을 갖고 와서 화면의 결과를 보여주는 더하기 계산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더하기 계산기. 일단 화면 구성을 먼저 합니다. 자, 화면 구성. 자, 이렇게 화면이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들어있네요. 선택하고 딜리트 삭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 상자 두 개와 그 다음에 출력이 가능한 텍스트 뷰, 글자를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 뷰, 그 다음에 버튼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거를 화면 구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입력 상자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자, 텍스트 그룹 안에서 플레인 텍스트 끌어다가 위쪽에 자, 가운데 가이드선, 세로 가이드선이 안내선이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연결하고 자, 위쪽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약간 아래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입력 상자니까 입력 상자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사실 필요가 없겠죠. 자, 요거 텍스트 속성 찾아서 오른쪽에 텍스트 속성 찾아서 삭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 그냥 표시만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글자만 표시하는 거니까 왼쪽에 팔레트에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끌어다가 그 밑에다 놓고요. 자, 왼쪽 오른쪽 연결선 연결하고요. 자, 위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끌어다 놓겠죠. 자, 다음에 이 텍스트 뷰의 글자는 플러스 기호로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그 글자 크기 뭐예요? 텍스트 사이즈가 되겠죠.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 30sp로 사이즈를 지정을 해본다. 자, 커졌어요. 자, 그 다음에 뭐 30sp든 50sp든 뭐 40sp든 글자 크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꿔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입력 상자 한번 갖다 놔볼게요.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걸 끌어다가 요 아래다 갖다 놓고요. 왼쪽 연결점, 오른쪽 연결점 연결하고 위쪽을 위에 있는 플러스 글자 쪽으로 갖다 붙여서 연결선을 만듭니다. 자, 요런 모양이 되겠죠? 똑같이 name이라고 하는 글자를 삭제를 합니다. 자,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더하기 연산을 했을 때 더하기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줄 글자가 필요하겠죠. 다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끌어다가 자,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는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니면 뭐 결과값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놓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50sp 정도로 아예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눈에는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버튼을 한번 갖다 놔볼게요. 버튼 끌어다 놓고요. 자, 이 버튼의 왼쪽 연결, 오른쪽 연결, 그 다음에 위쪽은 위에 있는 거, 요 아래쪽 연결점과 연결하고 아래쪽으로 좀 끌어다 놓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버튼은 더하기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속성을 찾아서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화면을 이제 다 구성을 한 건데요. 자, 이 각각 자, 버튼이라든가 입력 상자라든가 이런 거 각각은 여기 보면 이 컴포넌트 트리라고 하는 거에 아이디로 표시가 돼 있어요. 아이디는 자동으로 붙인 거예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붙인 건데 이 아이디 자동으로 붙인 거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긴 거를 그냥 쓰긴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이디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입력 상자가 있으면 이 입력 상자의 아이디로 가서 입력이니까 요거를 input 1로 한번 바꿔볼게요. input 1 엔터. 자, 그 다음에 리팩터 누르면 바뀌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 상자 선택하고요. 아이디를 input 2로 바꿔볼게요. 엔터, 리팩터. 그 다음에 요 플러스 표시는 우리가 직접 건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자, 그 더하기 결과를 보여줄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 아이디는 output 1로 바꿔볼게요. 엔터, 리팩터.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되어 있는데 add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굳이 이건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좀 간단하게 바꾸면 잘 정리가 되죠. 그죠? 입력하는 거는 인풋이라고 하고 인풋 1, 인풋 2로 바꾼 거고요. 자, 결과가 보여질 거는 아웃풋 1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 상자에는 사용자가 입력을 하겠죠. 뭔가 글자를 입력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입력하겠지만 숫자를 입력하는 그거를 우리가 코드에서 받아와야 되겠죠. 언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값을 갖고 와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변수 상자 그리고 변수 상자의 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죠?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보여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기능은 어디다 넣어요? 이건 화면만 구성한 거고 기능은 자바 소스 파일에서 구성을 한다. 자, 그러면 일단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되겠죠. main activity.java로 갑니다. 자, 클래스의 중괄호가 있고 그 안에 함수 상자의 중괄호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공간을 만들고요. 함수 상자를 먼저 만들어 보자. 이 함수 상자는 더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될 함수 상자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함수 상자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장에서나 이렇게 배우겠지만, 자, 함수 상자를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 상자는 이름을 add라고 하자. add 소괄호 중괄호 엔터 앞에다가 자 public void 자 그래서 add button clicked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소괄호 안에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 동작할 함수는 view v라고 하는 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할 거예요. 그냥 일단 요 이름은 우리가 어떤 걸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on 버튼 on 클릭트라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해도 상관없고 다른 이름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형태는 이런 형태를 꼭 맞춰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add 버튼 클릭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면 이제 activity main.xml로 가서 버튼을 선택하고요. 이 버튼에 onClick 속성에 가서 보면 이게 보이죠?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버튼과 이 함수 상자가 연결된 거예요. 함수 상자는 나중에 할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함수 상자의 중괄호 안에 코드가 실행이 된다. 그럼 이 안에서는 뭘 하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력 상자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져와서 더하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보여주면 되겠다. 아이고 말이 쉽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단 지금까지 계속 따라해 보시면 돼요. 따라해 보시면 되고 계속 반복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화면에다가 뭔가 보여주거나 화면에 있는 걸 가져오거나 이거는 자꾸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끝나갈 때쯤 되면 요 정도는 익숙해질 거예요. 네. 근데 좀 더 익숙해지려면 여러분이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스스로 수정해 가면서 코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 상자를 input 1이라고 했는데, 자, input 1이라고 하는 거를, 자, 우리가 여기서 쓰려고 하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금 코드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자, 여기에 클래스의 중괄호 안쪽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클래스의 중괄호 안에 다시 함수 상자의 중괄호가 이렇게 온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변수 상자가 여기 만들어질 수 있어요. 변수 상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edit 텍스트 한 칸 띄우고 input 1 세미콜론. 형태가 비슷하네요. 우리가 변수 상자 만들 때 변수 상자의 이름하고 그 앞에 변수 상자의 크기를 넣었죠. 자료형이라고 해서. edit 텍스트도 자료형이 돼요. 변수 상자의 크기가 입력 상자 있죠? 여기 있는 거. 입력 상자가 들어갈 크기로 만들어진다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 클래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할 때 또 자세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얘도 변수 상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입력 값을 넣을 입력 상자를 넣을 입력 값이 아닌 입력 상자를 넣을 변수 상자다. 두 번째 입력 상자를 넣을 변수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onCreate라고 하는 게 이클립스에서 보면 프로그램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괄호 안에 그죠? 메인처럼 시작점 역할을 하는데 얘도 onCreate가 시작점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뭘 할 거냐면 자, input 1에다가 equal을 붙일 거예요. 우리 해봤던 것 같긴 한데 그죠? find view by id 소괄호 안에다가 r.id.input 1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건 뭐냐? 화면에 여기선 어떤 애들 중에서 id가 input 1이네. 얘가 되겠죠? 얘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어디다 넣어요? input 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넣어주세요. 이 변수 상자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들었어요. 클래스의 중괄호 안에는 변수 상자를 만들 수 있어요. 즉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변수를.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 상자를 만들어 놓고 함수 상자의 중괄호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있는 애를 찾아서 변수 상자, 입력 상자가 되겠죠. 입력 상자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똑같이 자, input2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다가도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XML에서 만든 화면 모양에서 추가했던 입력 상자를 input2라는 아이디로 찾아서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두 개의 변수 상자에는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죠. 얘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거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 중괄호가 유지될 때까지, 그건 뭐냐? 이 화면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 변수 상자를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자, 이게 입력 상자를 화면에 추가하고 소스 코드에서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